이 시를 보면은 옷장 안에서 그러니까 그때 한참 동안 나가질 못해서 내 자신이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래갖고 옷장 안에서 딱 갇혀갖고 있잖아요, 이게. 네. 옷들이 베껴갖고 있어갖고 이 옷장 안이 활발하게 옷을 갈아입을 때는 취업이 돼갖고 내가 뭔가 뽐도 내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 옷장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은 결국에 가서는 방 안에 딱 접어갖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옷장 안의 일은 아무도 모르니까 나는 숨 쉬는 법부터 다시 배웠다 하는 것이 그 안에서 척 베껴갖고 있었다니까 그것을 한번 갇혀갖고 있다 보니까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옷을 입고 나갔을 때 이 숨을 쉬게 되잖아요. 네. 옷이라는 것도. 옷장 안에 갇혀서 숨 쉬는 법을 다시 배웠다는 얘기 같아요. 이거는 갇혀서. 아니, 옷장 안의 일은 아무도 모르니까 거기서는 죽어갖고 있다가 나오니까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람 몸에 걸치면서부터 숨 쉬는 법을 새로 배우는 거야. 이것이. 바깥으로 잠깐 나갈 때.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벽에 또 혀가 닿잖아요. 벽에서 이 말을 한다는 거. 혀가 닿았다는 건 말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벽에 지금 1년부터 여기 혀가 닿았다. 여기 그다음에 그 뒤에 내용까지 쭉 옷장 안에서 일 같아요, 그냥. 제가 볼 때는. 근데 갇혀 지내는. 아니, 옷을 입고 살 때는 자연스럽게 호흡이 되고 숨을 쉬어 잡는데 옷장 안에 들어와서는 갇혀져서 숨을 못 내가 쉬는 거죠. 여기에서 숨을 제대로 여기서 길게 호흡해야 되는 그런 거를 유지해야 되는 다시 배운다라는 적응해 간다라는 의미 같기도 하거든요. 옷장 밖에서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랬고 옷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옷장 바깥에 있던 거는 옷장 안의 세계와 다르니까 숨 쉬는 법도 다 달라져야 되고 모든 게 달라지는 거죠. 옷장 안에서 그러니까 그때 한참 나가지를 못해서 나 자신이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가지를 못해서 죽은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옷장 안에 일은 아무도 모르니까 취업이 돼갖고 있었을 때는 그걸 모르고 살았는 거야. 이제 실업이 돼갖고 옷장 안으로 들어와 버려 보니까 예비 취업자로 살 때, 즉 학생 신분으로 살 때는 사회에 나가서 내가 뭔가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계속 그렇죠. 숨을 쉬어오고 배워오고 관리를 하다가 이제 갇혀버려가지고 안에 딱 죽은 사람처럼 돼버리니까 갇힌 상태에서는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숨을 쉬고 그런 휴식을 취하고 그다음에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이런 거를 다 새롭게 배워가야 되는 그렇죠. 거죠. 실업자의 시간, 네. 생활을 새롭게 숨을 쉬어가는 법을 새로 배워야 돼. 그렇죠. 이것은 내가 학생일 때라든가 아니면은 그 다른 회사 취업했다가 이제 관두고 나오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숨 쉬는 법을 여기서부터 다른 방법으로 배워야 되고 벽에 혀가 닿았다는 것은 모든 것이 벽에 부딪혔다는 거야. 이제는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말을 해도 혀가 닿았다는 것은 말을 해도 소속이 없어졌다는 거, 조직이 없어졌다는 게 벽에 혀가 닿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요, 숨을 쉴 때마다 말을 할 때마다 예를 들면은 자기 본인이 신분이 없어진 것과 비슷한 거죠. 본인이 그 직장을 다녔을 때 그 직장에다가 부탁할 일이 있어요. 근데 직장에 있을 때 동료에 있을 때는 그냥 부탁하면 들어줘요. 그런데 전화를 해서 부탁할 때는 그 부탁하는 것 자체가 벽이고 혀가 닿았고 이런 말을 해도 다 벽이 돼갖고 한두 번은 받아주겠죠. 그러나 곤란한 것 같은 경우는 옛날에 동료일 때는 서로가 신분이 확실하니까 받아줄 수도 있는 부분이야. 그러나 떠나고 나서는 다 리스크가 되니까 받아주기도 쉽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다 벽이 말을 돼. 할 때마다 이게. 뭔가 먼지와 균이 달라붙고 사람들한테 의심을 사게 되고 이런 느낌일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내가 없으면 밥을 못 먹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돌봐줘야 될 어떤 것이 있다는 그런 거 아니야. 나의 기록들, 그렇지. 내가 그동안 관리하는 것들, 내가 계속해서 밥을 줘야 되는데 옷장 안에 갇혀 있으니까 밥을 준다는 게 의미가 없잖아. 밥을 줄 수도 없고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겨울 내내 쓴 일기장도 다 숨기지 못했는데 수차례를 갖다가 이력서를 쓰고 돌아다니도 그 뭐 넘쳐나가지고 어디다 다 숨기지도 못할 정도로 그냥 이쪽에도 가져가고 저쪽에도 가져가고 그랬다 이거죠. 그 부모님들이 취업했다고 말은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서 그랬지 못하고 계속 숨기고만 다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공원에 가서 쉬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친구들아 내가 만약 죽으면 너에게 내 만화책을 몽땅 나눠줄게. 그러니 싸우지 마 하는 것은. 집이 처박히니까 만화책이나 보고 이제 게임이나 하고 이제 처박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우지 마는 것은 보고. 그러면서 옷장 안에 옷들 보고 싸우지 마 그렇게 말했지만 옷장 안에 옷들 보고 싸우지 마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자기가 처박혀 갖고 있는 상황 그것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경험해 보지 못하고 죽겠지만 취직이란 건 더 이상 힘들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경험해 보지 못하고 죽겠지만 한다는 것은 그 취직 자체를 못 해보고 죽겠지만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나가서 어디 가서 인정받고 그렇게 활동을 우리가 어차피 못하는 갇혀있는 신세인데 그렇다고 우리들끼리 서로 경쟁하듯이 서로 물고 헐뜯고 이러지는 말자. 편안하게 그냥 살자. 포기하고 살아. 이런 말 같아요. 소소한 것에 행복을 느끼고 자족하면서 많은 것들을 체념하고 포기하는 식의 삶의 태도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 말 같기도 해요.
그 부활절인지도 모르고 옷장 깊은 곳에서 새 양말을 발견했던 것은 크리스마스 선물같이 자기의 새 인생에 대한 새로운 선물을 하나 조그마한 걸 발견했다 그 말 아니에요. 그것이. 그래서 새로운 취업을 위해서 자기가 세계를 가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 마지막 그 연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지금의 현실로 봐갖고 이게 실력이 없어서 그 취업을 못하는 거지 실력이 있으면 왜 취업을 못하냐 그러지만은 절대 그러질 않아요. 지금의 그것은 실력만 갖고 되는 건 아니야. 모든 것이 회사를 취업하더라도 한마디로 말해서 조금 더 옛날에는 사법시험 같은 경우는 시험을 쳐서 무조건 뽑았기 때문에 그게 뭐 누가 됐든 간에 실력이 있다고 인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법학대학원 해가지고 그 미국식 그걸 로스쿨을 갖다가 네. 도입을 했는데 오히려 그게 이제 그 사법시험 제도가 그 문제가 있고 그래서 돈이 많이 깨지고 취업도 못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걸 했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법시험을 하게 되면 사람이 폐인이 되고 어쩌고 한다냐면 그게 아니에요. 사법시험을 공부했던 그 실력을 갖고 공무원이든지 뭐든지 취업 자리가 엄청 많아요. 거기서는. 그것이 다 노하우고 공부고 회사 들어가고 하는 것에 굉장한 스펙이 되고 되는 적이 공부라 그 전부가. 근데 지금은 아예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교수가 공경에 간다고 어떻게 내가 그것을 장담하겠어요? 그 장담 못해요. 내가 볼 때는 사법시험만큼 가장 좋은 제도가 없는 거야 이게. 그런데 그것마저도 막아불고 이제는 또 뭐? 의학전문대학원? 이 말도 되지 않은 그 의사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그걸 해요. 느낀 게 있어요. 근데 같은 의사긴 의사인데 자격은 같은데 그걸 병의 진단을 내리는 거에 있어서 너무나 차이가 큰 것 같아요. 보니까 수술이라든가 환자를 살리는 그 완치율이라든가 그 생존율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의사들만 해도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거를 다시 양성을 하는 데 있어서 시험으로서 뽑는 게 아니고 다른 식의 이제 방식을 가지고서 그거를 양성을 한다. 이거는 또 하나의 부와 권력을 그 루트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그 카르텔을 주는 거잖아요. 카르텔을 인정해주는 그런 그 거죠. 통로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시험이 가장 그런 것들을 이상한 방법들로 뒷구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그래도 공정한 룰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의학전문대학원을 만들어서 다루는데. 의학전문대학원을 만들어서 그거를 갖다 서로 스펙을 만들어줘서 그래갖고 의사를 만든다. 그리고 로스쿨을 만들어서 자기네들 이너서클 안에서 만들어주고 그래도 로스쿨은 그렇다 쳐요. 로스쿨은 그렇다 쳐. 그러나 노스쿨도 문제가 많은 것이 법을 집행하는 검사라든가 판사가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공정하지 않고 비양심적인 사람이 나온다면 얼마나 많은 피를 보겠냐고 그것도. 그런데 의사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또 더군다나. 그런 쪽을 갖다가 가장 공정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이걸 해나간다? 그것 자체가 게요.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그 세계에 들어가기가 진입장벽이 높은 전문직 세계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일단 들어가면 빠른 사다리를 타고 누가 초고속 출세를 하느냐? 누굴까요? 누가 더 실력이 있고 오랫동안 노력한 그런 사람들이 더 빠른 사다리를 타고 갈까요? 아니면 이상한 방법으로 들어와서 백과 인맥과 여러 가지 거를 뒤에 배경으로 가진 사람들이 더 빠른 출세를 할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원래대로라면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갈 수 없는 사람이 들었다는 건 그만큼 다 다른 자원을 동원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겠죠. 도전이 주어지고 실패해도 계속 부음업 시켜주면서 동기부여까지 막 해주면서 여러 가지 또 기회들이 항상 제공이 되겠죠. 다른 사람들 모르게 제공이 될 거예요. 분명히. 본인들만 아는 기회로. 그래서 지금 현재의 취업 문제나 이런 거 문제보다도 근간이 돼갖고 애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지금 그 법률이라든가 검사라든가 판사라든가 이런 것을 선발하고 하는 것이 물론 잘한다고 하지만은 그 로스쿨은 없애야 돼요. 반드시. 나는 없애고 시험을 공정하게 쳐서 변호사 시험을 정확하게 쳐서 그걸 갖다가 인정을 한다든지 해서 그 정도의 실력이 돼서 그 로스쿨을 간다든지 그리고 그 안에서도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인 인간들 많을 거예요.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법을 다룬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한 사람 생명을 구속을 시키는 거잖아요. 자기 지식과 그것을 노력을 해야 되고 남보다 더 도덕적이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사는 것하고는 더 많은 그 사람에 대한 높은 그게 요구가 되죠.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자격과 자격을 요구하고 의사도 마찬가지요. 의사도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과 판단, 신이 내리는 권위를 인정을 한 거잖아요. 인간에 대해서 죄를 내리고 그런 판단인데 당연히 높은 도덕적 기준과 그런 식견과 여러 가지 기준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요. 교수들한테 잘 배워야 되고 아부 많이 해야 되고 이건 뭐 엄청나게 힘든 거 아니에요. 공정하게 이게 실력이 있다면은 그 실력 있는 사람을 키워주는 사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사회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사회야 이게.
부도덕하고 사회에 대한 구조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지 우리가 앞으로 미래가 괜찮아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지금 이 축일이라는 시는 적나라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끔 그 아픈 면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의 그 그러니까 현대 다른 문학 길을 찾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새 양말을 발견하고 예. 이제 새로운 소확행, 소소한 것에 대해 만족하고 다 포기하고 그런 식의 이제 스토리로 가잖아요. 그래서 사회가 그렇게 간다면은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저절로 그런 정서와 트렌드를 띠고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이제 이거는 또 다른 얘기인데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 사회가 요즘에는 뭐 동네에서 조그맣게 장사를 하려고 해도 자영업들이 의지할 수 있는 기반 자체가 아마존을 상대로 경쟁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글로벌하게 다 간단 말이죠. 옛날에 가수가 성공을 했는데 나는 이제 성공을 했으니까 그걸로 다 인지도 쌓았으니까 유명이니까 광고 좀 몇 개 찍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게 안 통하잖아요. 왜냐면은 K-팝 한류라고 그래서 오디션 프로그램 이런 거 보면은 13살 이런 친구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친구들이 나와서 너무나 신선하고 생기 있고 발랄하고 친구만이 할 수 있는 기량을 가지고 나와서 재패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계를 다 상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에서만 이렇게 어떻게 해야겠다, 대충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닌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잉여의 삶이 갑자기 돼버릴 수 있는 그런 현실, 절벽 끝에서 떨어지게 되는 그런 현실, 그런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잉여가 되고 이 고령화 사회에서 인생이 아주 길어졌는데 너무나 지루하게 갇혀서 살아야 될 것만 같고 발코니의 시간에서도 보면은 은퇴 이후의 삶이라는 게 너무 길었잖아요. 그 다음에 크레바스에서도 보면은 은퇴하고 나서 연금을 받기까지의 깊은 크레바스 그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축일이라는 시에서도 언제든 옷장 안에 옷걸이에 걸렸다가 잠깐만 걸렸다가 쉬었다가 나가고 했던 사람도 언제든지 옷장 안에 갇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옷장 안에 갇히게 되는 게 돼버리면 언제든지 이대로 죽을 수 있겠구나. 고립과 우울감에서 벗어나기 힘든 것 같아요. 과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저절로 욕망을 축소해야 되고 저절로 욕심을 버려야 되고 저절로 그 미니멀한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빗장뼈를 가지고 노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기분이 드네요. 근데 지금 요즘에는 의사라는 직업도요, 쉽지가 않아요. 워낙 많이 계열해 갖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의사도 하도 많이 배출을 하다 보니까, 또 마찬가지로 변호사도 워낙 많이 배출하다 보니까, 변호사가 할 일이 없는 거야. 그 의사가 됐든 변호사가 됐든, 집안이 좋은 사람들은 그냥, 그럭저럭 그 직업을 유지하고 지낼 수가 있지만, 집안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도 결국에 가서는 남 노펌에 가서 변호사 그냥 받으면서도 어디 제대로 된 거 공무원들의 시험 쳐서 들어가는 그만한 또 못되게 엄청난 고생을 해가면서 지내야 되고 의사 같은 경우에도 죽으라고 그 허들의 일 막 응급 환자들 돌보는 이런 데에서만 죽으라고 하고 제대로 전문의 과정을 밟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 그걸 한번 받아보기 위해서 전문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청년 실업과 잉여 인력은 아픔만 가지고 이야기가 됐는데 제가 볼 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절벽에 처할 것 같아요. 의료만 해도 당장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번지게 되니까 원격 의료가 대두가 되고 시스템화된 AI가 진료를 볼 수 있고 법률도 AI가 더 판례를 잘 찾아준다고 하잖아요. 사람들보다. 그래서 고급 정보나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AI 진용화된 시스템을 빌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고 동네 마트뿐만이 아니라 좀 더 큰 대형마트나 할인점, 아울렛, 백화점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온라인 새벽 배송으로 다 가는 당일 배송 가야 되는 카에서 거의 무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대단히 할인 경쟁도 해야 되지만 차별화된 서비스로 가야 되다 보니까 물류에도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자율주행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택배 운전에 있어서 그런 시스템화된 대형화된 시스템을 가져가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수 있고 심지어는 교육 같은 경우도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이 오다 보니까 강제 온라인 교육이 돼버려서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하던 분들이 당장 생계가 절벽에 처하게 돼버렸잖아요. 그런 점들도 점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옷걸이를 오가고
옷이 왔다 갔다 이렇게 돌아다니고 활동을 하고 사회적으로 숨을 쉬었는데 점점점 이렇게 갇혀버리게 되는, 의도하지 않아도 열심히 살아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사회적으로 큰 흐름이 흘러가다 보면은 갇혀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고, 강좌 같은 경우도 요즘에 최고 강의, 일타 강사라든가 전문 분야에서의 최고의 강사분들의 강좌를 또 무료로 온라인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점점 더 늘어나서, 미디어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미디어를 보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수준과 피크점을 찍는 사람들과 비교가 돼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점점 다 돼버리지 않았나. 어쩌면 우리는 옷장 안에 가상현실을 새롭게 꿈꾸면서 그 속에서 꿈을 꾸는 그런 존재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앞으로의 사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런 옷장 안에 갇힌 옷들과 같은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축일이라는 시는 그런 아픔들을 잘 형상화시켰다고 봅니다. 더 새록새록 그 옷장 안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냥 썩어가는 옷들의 그런 처지, 낡아가는 옷들의 처지가 되어 보니까 정말 힘들겠구나, 숨쉬기가. 아픔이 잘 와닿는 시라고 보여집니다.